안녕하십니까. 구건석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네, 다음은 피부 손상으로 인한 천공 또는 점막 천공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년 전에 베이코라고 해서 아마 실로 콧대를 높이고 거기에 필러도 같이 넣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는 또 미간 필러를 또 보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콧대가 붓고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천공이 되면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죠. 개방형 절개를 통해서 이미 염증 반응이 퍼져 있기 때문에 실도 다 제거를 하고 염증 조직 등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공된 부분은 봉합을 해줬습니다. 천공이란 부작용이 생기면 일단 보형물이든 이물질이든 모든 염증을 유발하는 재료들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천공된 상처는 봉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15년 전에 실리콘으로 융비술을 했는데요. 3년 전부터 코끝에 여드름이 있는 것처럼 튀어 올라오더니 6개월 전에는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구멍이 생기고 실리콘이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을 통해서 실리콘과 피막과 염증 조직을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여기 부분에 피부가 이게 손상이 돼버려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봉합을 하더라도 패여있는 딤플링이 남은 상태로 자리 잡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재생이 되면서 차오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코끝에서 천공이 일어난 경우에는 실리콘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는 무게한 압박감으로 피부가 점점 얇아지는 현상인데, 때로는 이 미간, 콧등 부분에서 천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실리콘의 무게나 중력 또는 압박감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 위에 석회가 피부를 이렇게 파먹으면서 천공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석회화 물질을 깨끗하게 함께 제거해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으로 절개를 해가지고 실리콘, 피막, 석회화 물질 다 제거를 하고 염증 조직도 제거를 한 다음에 피부도 봉합을 했습니다. 이분은 피부 천공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점막 천공도 같이 있어서 점막도 봉합을 했습니다. 이분은 L자 실리콘을 넣었던 사례입니다. L자 실리콘은 특히 위험한데요. 기역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끝 부분의 텐션이 굉장히 강해서 여기에 압박을 많이 받고요. 또 L자로 꺾어진 끝부분이 점막을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점막 천공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 안을 보니까 L자 실리콘의 끝부분이 점막을 뚫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겉모습만 볼 게 아니고 코 안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개방으로 절개를 해서 실리콘과 피막, 염증 조직을 다 제거해서 점막까지 다 봉합을 해준 경우입니다. 다음 부작용으로는 구축에 대해서 사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축이란 피부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코가 짧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축은 일반적으로 인공 보형물이 코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만성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것이 오래 시간이 되면 구축이 점점점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축이 발견됐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실리콘이든 피막이든 만성 염증이든 이런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해서 해결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분은 20살 때 비개방으로 실리콘을 이용한 융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년 후에 보형물을 다시 바꾸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콧볼 축소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그 후에 10년 지나서 또 실리콘을 바꾸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왜 바꿨는지, 바꿀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는 본인도 잘 기억을 못하고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유 없이 실리콘을 계속 바꾸게 되면 바꿀 때마다 만성 염증이 점점점 심해지고 조직 손상이 심해지고, 그래서 흉살이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구축의 진행이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분은 마침내 이렇게 코끝이 찌그러지고 들러붙고 비주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코 안의 공간이 비강이 좁아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은 이제 코를 늘려주면서 콧 날개도 펴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누경고를 이용을 해서 펼침 이식과 연장 이식, 그 다음에 날개 이식을 해서 길이도 늘려주고 코 날개도 펴주고 비주도 밖으로 꺼내주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길이도 많이 늘어났고 쪼그라붙었던 코끝이 살짝 펴졌고 콧구멍도 넓어졌고 그래서 코 안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15년 전에 실리콘과 비중격 연골로 융비술과 콧구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실리콘을 제거하고 고어텍스로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환자의 주된 문제는 오른쪽 콧대가 욱신거리고 뻐근하면서 코가 점차 들려가고 콧구멍이 보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런 보형물을 다 제거를 하고 코를 다시 늘려주는 회전 이식을 하고자 들어갔는데 고어텍스가 콧대에는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어텍스를 다 제거를 하고 피막 남아있던 것도 제거를 하고 비중격 연장 이식 제거를 하고 연장 이식한 비중격으로 재활용을 해서 비주 지지대를 세우면서 귀여운 거를 얻어서 회전 이식으로 코끝을 밑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코가 많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콧구멍도 많이 덮이게 되었고 코의 길이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기울어졌던 콧구멍도 대칭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첫 코 성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올바른 수술 계획 그에 따르는 충분한 경험과 기술 등이 이렇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고원석 성형외과 대표 원장 고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